상이어서 세 번째로 또 마누스를 써서 AI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같이 한번 보죠.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게 벌써 한 이틀 전이라서 이틀 사이 또 제가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뭘 했는지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이틀 전에 무슨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어쨌거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아마 요런 내용일 거예요. 신도시 설계에서 요 내용이네요. 여기 있는 이 영상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글자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15에서 요런 걸 우리가 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R1에 넣고 또 R1에서 넣었던 내용을 다시 마누스로 옮겨서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외형을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센트럴 커머셜 에리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들이에요. 여기가 공원 지역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캠퍼스 교육 도시니까 빙 센트럴 지역을 둘러싸서 캠퍼스를 이렇게 쭉 집어넣는 형식으로 일단 도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가로 세로 10km 정도 되는 규모예요. 가로 세로 10km 정방형으로 일단 도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캠퍼스가 들어가고 캠퍼스와 일단 연구개발단지 산업단지죠. 산업단지 사이에 또 공원을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삥 둘러서 이제 레지던스 에리아 거주단지가 있고 또 그 사이에 공원을 넣고 이렇게 넣었어요. 사각형 하나하나가 이게 10km니까 사각형 하나하나가 가로 세로 1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로 세로 1km 되는 구역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또 작성을 했어요. 넣고 이게 또 1km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상정을 한 겁니다. 인구 10만 명인데 이거 좀 지워놓고 볼까요? 인구 10만 명인데 그러니까 학생들 인구가 4만 명. 4만 명이니까 좀 작은 사각형에 들어오고 여기 들어간 파란 초록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연두색이라고 그러나 들어오고 6만 명이 산업단지 여기에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10만 명이 여기 이제 레지던스 에리어에 거주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깔하고 요 살구색하고 무슨 색? 주황색이나? 주황색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그 인구가 여기 있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 제가 색감이 좀 어두웠어. 무슨 색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지던스 에리어에 들어가는 인구랑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얘랑 얘를 합치면 여기 있는 인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센트럴 커머셜 에리어에서 이 도시를 관할하는 모든 시설, 법원,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가 여기 다 들어오는 겁니다. 국세청도 여기 들어오고 뭐 하여튼 모든 캠퍼스와 제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 여기 들어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사각형 하나하나가 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경제권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km 가로세로 1km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지던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단지 내 사각형 안에서 먹고 자고 뭐 이발하고 병원 가고 뭐 헬스하고 수영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출근하는 경우 또는 학교 가는 경우 또는 이 센트럴 커머셜 에리아 여기 들어오는 경우 그죠? 이 가로 세로 2km 면적이죠. 면적에 여기가 뭐 거대한 어떤 스타디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형식으로 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개괄적인 겁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거 도시를 이제 디자인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마누스한테 도시 디자인을 시키고 있어요. 쭉 시켰더니 얘가 임시 URL로 충분하시다면 접속 가능하다는 거. 임시 URL 영구적인 배포를 원한다 그러면은 어, 그렇군요. 영구 배포 일단 해달라 그러겠군요. 어, 웹사이트를 잠깐만요. 영구적인 웹사이트 배포를 하고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무료.
그러면 무료로 이거 제가 마누스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요거 영상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도시구획 이렇게 처음부터 볼까요? 자, 요 그림을 참조해 가지고 이런 도시를 한번 이제 건설 디자인을 마누스한테 시킨 겁니다. 마누스한테 시켜서 얘가 이제 도시 디자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법원도 넣고 뭘 넣고 뭐 넣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작업하는 과정을 좀 보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원칙과 특성에 따라서 건물을 한번 디자인해봐라. 에너지 효율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고 곡선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한번 디자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단지에는 이게 일종의 공장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캠퍼스도 있고 중앙단지도 있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단지 센트럴 커머셜 에리아 센트럴 앤 커머스네 커머셜 에리아 여기는 이제 모든 관공서 도시운영위원회 그리고 상가 있고 그리고 스타디움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뭐 또 관광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들어오는 형식이에요. 그게 이 중앙단지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는 이제 캠퍼스가 있잖아요. 캠퍼스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게 캠퍼스예요. 근데 이 통합한 다음에 이걸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분산 배치.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삥 둘러가게끔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캠퍼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뭐 유치원도 있고 여기 뭐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기숙사도 있고 그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도 있고 등등등등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교육도시니까 아무래도 교육시설이 이 도시의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서치 에리아 돼 있잖아요. 이 리서치는 연구개발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서치 에리아가 뭘 하느냐니까 이 교육도시의 목적이 뭐냐니까 교육도시의 목표는 어떤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어떤 대분류나 중분류나 서분류나 혹은 세분류 그리고 세세분류 각각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 또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리고 자동화는 뭐냐니까 사람과 AI라 그러면 로봇을 포함하는 겁니다. 로봇이 함께 근무하는 협력하는 근무 패턴을 수립하는 거예요. 실험하고 패턴을 실험하고 정형화하는 거죠. 정형화. 그런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보시면은 대분류에 뭐 농업, 임업, 농임축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고, 그걸 또 대분류 나누고 중분류 나누고 또 나누고 5단계로 나누도록 돼 있고, 마지막 세세분류가 1205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세세분류 각각의 어떤 업종 각각의 어떤 표준적인 업무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게 이게 리서치 센터, 연구개발센터, 연구단지의 목표입니다. 연구단지는 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제조업이죠. 그죠? 제조업 중심의 연구단지가 이제 리서치 센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리서치 에리아. 그죠? 이 캠퍼스 에리아입니다. 캠퍼스 에리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있는 게 주거단지였잖아요. 주거단지였고, 주거단지 역할은 이제 레지던스 에리어인데, 이게 기존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주거단지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레지던스 가로 세로 1km죠, 그죠? 가로 세로 1km, 1km 정방형이라 그러나요? 정방형인데, 이 정방형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게 가로 세로 1km 정방형이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경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정방형 단지가 대략 이게 막 3, 40개 될 거예요. 30 내지 40개 인데, 요것들이 그 각각의 정방형, 이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경제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단지 안에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모든 식사, 주거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 미용, 그리고 병의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관공서,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가 여기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법원도 들어가고, 시청, 도청, 뭐 읍면동 사무소, 국세청 등이죠. 국세청이라든가 뭐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능들, 법원도 있죠.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정방향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독립적인 경단이고, 이 등이 집적된 공간. 그러니까 여기 공간들마다, 여기 하나의 여기 레지던스 에리어마다 여기 법원도 있고 여기에 국세청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가능하죠. 다 온라인이잖아요. 그죠? 다 AI이고 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지던스 에리아 가로 세로 1km 이 면적 내에서 사람들의 활동 생활의 90% 이상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스 에리어를 빠져나오는 경우는 공원에 가거나, 아니면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가거나, 그죠? 아니면은 중앙 센트럴 에리어 오거나,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10%에 불과하단 말이죠. 일상에.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독립적 공간이고, 시민들이죠.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시민들의 삶이죠. 삶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 일련의 활동. 예를 들어서 쇼핑이라든가, 혹은 뭐 건강 검진이라든가, 혹은 뭐 헬스나, 혹은 뭐 레저라든가, 혹은 이미용이라든가 등을 각 단지 내에서, 하나의 정방형 단지 내에서, 각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도시의 교통량을, 도시 전체의 교통량이죠. 교통량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인다. 이하로 감소시킨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이걸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도시를 일단 우리가 이렇게 건설을 해 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영구적인 주소를 제가 넣어달라고 했을 때, 이걸 왜냐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도시를 이왕이면은 자하 하디드라고 있죠.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철학에 맞게끔, 자하 하디드 아시나? 자하 하디드, 요 사람이 일단 샘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시를 디자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 건물 하나하나를 이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죠? 중앙단지는 이런 식으로, 물결, 그렇게 사하디드는 제가 보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다분히 이슬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긴 하죠. 강하고, 요런 디자인, 내부는 이렇고 외부도 곡선을 상당히 잘 살려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건물도 이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뭐 이런 스타디움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건물들 하나하나를 지금 어디다 넣느냐니까, 여기다가 여기 하나하나에 건물이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물 하나하나를 자하 하디드 스타일로 디자인을 해서
한번 넣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누스가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못하겠죠. 못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나중에 그렇게 넣을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물들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캠퍼스 건물이 총 몇 개가 들어가느냐니까 둘, 넷, 여섯, 둘, 넷, 열, 딱 20개네요. 20개의 단지가 있죠. 이 20개 단지 각각을 예, 건물들이 뭐 몇 개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몇 개씩 들어가는 건물들을 통일을 하잖아요. 그죠? 디자인을. 자하 하디드 스타일. 요런 스타일의 건물로 통일을 해보자. 요 말입니다. 주거단지도 이런 스타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고층은 다 PS에 그래서 5층 미만으로 일단 한번 건설을 해보자. 중앙단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고층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단지가 가로 세로 2km잖아요. 2km는 요 건물 이런 게 하나 들어가면 딱 되겠죠. 이런 건물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센트럴 에리아에 들어오고 나머지 캠퍼스 들어가는 요 단지들은 여기는 캠퍼스에 맞는 건물들 어떤 캠퍼스는 이런 건물이 들어가고 어떤 캠퍼스는 이런 거 어떤 건 이렇게 각기 특성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조 단지도 제주도 단지란다 연구개발 단지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레지던스 에리어도 고층 빌딩이 아니라 5층 미만으로 해서 그런 자하디드 스타일의 건물들이 서로 다른 모양이죠. 같은 모양이 있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모양이 이렇게 30개, 4개, 40개 단지, 3, 40개 단지에 쭉 단지마다 한뭐 5개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략 한 150개, 10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의 건물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건물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간은 딱 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10km짜리 도시를 한번 건설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킨 겁니다. 이제 마누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한번 내가 디자인해봐라. 주거단지가 50개, 그죠? 그 연구단지 36개, 교육단지 20개, 그죠? 얘네 두 개 합치니까 56개니까 주거단지 52개보다 좀 많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는 것이 요 숫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는 가로 세로 10km 되고 그리고 공원들이 배치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니까 그 베네치아처럼 수로를 도시를 관통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수로가 들어가서 바닷물이죠. 바닷물로 해서 해양 양식도 되게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여기에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따라서 일정한 수로를 해양 수로를 건설을 해서 베네치아처럼 그 수로 자체가 어떤 교통을 위한 어떤 수단, 통로로 기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다 해양 양식 그러니까 뭐 굴이라든가 뭐 전복이라든가 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관광 자원도 되게끔 그렇게 하려면 수로를 바닷물 수로를 이 도시를 어떻게 관통하게끔 구성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시켜본 거예요. 마누스한테 시켰고 그리고 개별 단지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주거 단지는 5층 이하 이고 5성급 호텔 수준으로 한번 디자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종합 문서하고 최종 설계안을 한번 제출해서 이걸 웹사이트로 넣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일단 첫 번에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만들어낸 사이트가 어디 있나 볼까요? accept. 제가 accept 버튼을 안 눌렀군요. 아직까지 이거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formance Access Solution 현재 임시 솔루션 올 파일. 이 친구가 이제 만들어낸 파일들이 이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시했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도 설계도 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도시의 초안을 제가 전달한 건 요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두 가지 요 그림을 줘서 요 그림을 참고로 해서 건물 디자인을 하되 요것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자, 요런 이전에 제가 넣었던 얘기 있잖아요. 이전에 넣었던 얘기에다가 요렇게 좀 추가를 해서 두 번째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을 요렇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문서 하나 들어있죠. 문서. 제가 이거 문서는 다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면 이 문서 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쓸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니까 여기 요거군요. 요 그림.
요 그림은 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마누스가 이제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똥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링크 되는 데가 어딘가요? 웹 주소가 여기 있군요.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자, 요게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주소로 해서 지금 웹사이트를 하나 구성한 겁니다. 자하 하디드 스타일 도시 구획 및 수로 시스템 설계 해서 자 3D 모델로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3D 모델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자 주거단지, 연구단지, 교육단지, 공원단지 네 가지예요. 네 가지고 자, 요게 3D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형편없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은 의미가 없죠. 상당히 못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거 건물이고 이게 그리고 또 주거 건물이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됐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야겠죠. 자 이게 주거단지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쨌건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자 그리고 연구단지도 볼까요? 연구단지 3D로 만들으라고 했더니 3D로 만든 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원했던 형식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을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건물들이고 그죠? 건물들이 있고 건물들을 중앙에 건물 하나가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딱히 예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단지도 볼까요? 교육단지. 교육단지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는지 그 내용은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 갔나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났네요. 자, 교육단지는 건물을 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것도 일단 건물과 건물들 사이에 간격이 너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너무 붙어 있고 예, 뭐 딱히 이렇게 뭔가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공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머지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설계 특징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수로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도시구획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구획을 짰어요. 이 중앙이고 중앙단지고 그죠? 수로를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수로를 일단 구성을 했네. 구성을 했고 그리고 주거단지를 52개를 이렇게 분산해서 뒀고 그다음에 교육단지를 이렇게 주거단지와 이렇게 섞여 있어. 주거단지와 연구단지와 교육단지가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형식이에요. 그죠? 제가 참고하라고 줬던 거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친구를 일단 섞어놨어요. 섞어놨고 이게 뭐 일단은 그렇게 좀 되게 산만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만하고 그리고 이 도시구획이고 수로 시스템 볼까요? 해양수로 해양수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베네치아와 같은 격자형 수로 시스템 자하 하디드의 유동적 디자인의 결합인데 이게 주요 수로 15에서 20인데 이것도 역시 좀 대단히 산만하고 대단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변 레스토랑도 있고 주요 수상 정류장도 있고 양식 구역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많이 집어넣었는데 수상 공연장도 있어요. 있고 수상 카페도 있고 조개류 양식장도 있고 등등등 도시를 둘러싸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일단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기가 정리해 놓은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처음이니까 이거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웹사이트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3D 모델, 방금 봤던 3D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 메인 페이지, 자, 메인 페이지고 요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 메인이에요. 메인에 도시 설계인데 요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2D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죠? 그리고 3D는 3D 모델 별도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요것을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 모델이 되게끔 하려면은 손을 많이 봐야 되겠죠. 손을 많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 2-3일 정도 붙들고 작업하면 아주 멋진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일단 세 번째 영상이고, 세 번째 영상은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일단 대략적으로 요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게 실제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이제 나중에는 여기다 뭘 추가해야 되느냐니까 실제 건물 하나하나, 실제 단지 하나하나, 그리고 실제로 건물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단지가 예를 들어서 뭐 총 몇 개였나요? 52개 그리고 56개 합해서 108개잖아요. 단지 실제로 전체 108개 단지죠. 8개 단지. 그 중에서 56개가 주거단지, 그리고 32개가 연구단지, 그리고 20개 뭐가 있었나요? 캠퍼스 단지, 그리고 한 개의 단지에 대해 그 하나하나를 실제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설계해야 돼요. 설계하고, 그리고 또 단지 내에 다수의 건물에 대해 또 실제로 건물 하나하나를 또 독립적으로 또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어떤 도로 체계 그리고 통신 체계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도로 체계는 자율주행을 고려해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고 가정하여 도시의 도로 체계를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도시는 교통량이 10분의 1, 기존 도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신도시의 통행량은 기존 도시의 아마 100분의 1 수준 될 거예요. 100분의 1 수준.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로 이제 또 자전거를 많이 보편적,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보편적이란 말이죠. 요걸 고려해서 또 도로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도로 설계하고, 요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로.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런 자율주행을 고려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다음 세 번째 단계 통신 시스템도 구성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통신뿐만 아니라 통신 체계와 또 클라우드도 구성해야 되겠죠. 클라우드가 이제 이 도시 내의 모든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클라우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 DB 기능이 있고, 그리고 AI 테스트를 위한 어떤 GPU 클러스터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또 구성해야 되고, 통신 체계는 일단 6G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6G를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같이 공동으로 여기서, 그죠?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도시의 인프라,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그럴까요? 정부를 포함하는 각종 인프라를
하는 단계예요. 하여 적용하는 단계. 자, 요 단계까지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제가 디자인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요거 첫 번째 단계는 좀 건너뛰고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니까 두 번째 단계도 사실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를 진행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를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단계, 이 디자인 설계 단계가 제가 좀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도시 전체의 디자인, 건물 단지의 디자인, 요건 제 능력 밖이긴 한데 이걸 좀 할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마누스나 이런 다른 AI 에이전트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진 샘플을 보여주고 요런 디자인 샘플을 보여주고 첫 번째 단지는 요런 식으로 건물을 넣어봐라. 두 번째 그 단지는 요 건물을 넣고 세 번째 건물은 요걸 넣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각기 하나의 이런 건물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넣어준 다음에 이걸 다 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가 그렇죠? 그리고 요거 중앙 단지에다 요걸 넣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한번 조합을 시켜보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첫 번째 단계가 되면은 두 번째가 또 되고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도 같이 되고 다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냥 건너뛰고 바로 네 번째 단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단계 하고 원래는 이게 네 번째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요걸 제일 먼저 할게요. 이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요걸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4월 오늘 며칠이에요? 4월 17일이니까 이달 말하고 다음 달 아마 중순까지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 정도 해서 요거 네 번째 단계부터 언제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요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와서 다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도 완성을 하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이 전체가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죠.